옛날 옛적 간날 가적 황선희 박지혜 유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방학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오늘도 시작 멘트 들려드리고 음악 듣고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옛날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있잖아. 길을 가는데 말뚝에 걸려서 넘어진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 이 사람이 이놈의 말뚝 하고 손으로 말뚝을 잡아 당겼어. 그랬더니 그 말뚝에 이야기가 막 주렁주렁 매달려 가지고 한도 끝도 없이 막 줄줄이 따라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서 이야기를 한 자락 또독 따가지고서는 열어서 세상에다가 이야기란 이야기를 다 퍼뜨렸다잖아. 어디 우리도 이야기 맛 한번 볼까? 네. 전해주고 싶은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들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들려드릴 이야기는 도깨비를 죽인 사람. 한국 구전설화 2 평안북도에서 채록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한 사람이 가을밤에 냇물에 가서 거위를 잡고 있더랬는데 거위는 하나투 내려오지 않고 말띠만이 내려왔다. 말똥이요. 그래서 그만두고 다음날 다시 거위를 잡는데 이번에도 거위는 내려오지 않고 또 말띠만 자꾸 내려왔다. 그래서 증이 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태켄 멀리서 불이 왔다 갔다 하면 점부덩 하고 물소리가 났다. 이 사람은 이거 암에도 도깨비를 장난하고 있어서 거위에 내려오지 않고 말띠만 내리보내서 그러는 거이 같다 하고서 다음날 낮에는 밥을 한 상 잘 차려서 개주고 냇가로 가서 여부시 도깨비님 이 밥상이나 한 상 자시구래 하고 말했다. 그러니까니 잘 먹겠음매 하고 먹는 소리는 쩝쩝 나는데 몸은 보이지 않았다. 도깨비는 다 먹고 나서 잘 먹었다고 인사를 했다.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어디 날 좀 봅세. 거 잘 먹었으면 거기나 많이 내리보내주시 하고 말했다. 도깨비는 어디 봅세 하고는 우러 올라가더니 거위를 자꾸 내리보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위를 많이 잡았다.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밤이면 밥을 한 상 잘 차려서 냇가로 개지고 나가서 도깨비를 대접하고 거위를 많이 잡았다. 이런 일이 여러 날 계속해서 이 사람과 도깨비는 친하게 됐다. 그래서 하루는 이 사람이 도깨비과 말했다. 님제래 그렇게 들판으로만 돌아다니니 힘들겠으니까니 우리 집 사랑에 와 있으라. 도깨비는 이 말을 듣고 그렇게 갔다고 하고선 인차 그 사람의 집에 와 있었다. 그 사람은 도깨비와 한왕 자고 먹고 하더랬는데 한 번은 돈 좀 갖다 달라고 하는 거니 어둠에서 돈을 개져오는디 한 섬, 두 섬 섬으로 갖다 주었다. 이래서 이 사람은 큰 부재래 됐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도깨비는 자기가 모아준 돈은 자기가 다 써버린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도깨비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야단 나갔다 하고서 이 도깨비를 죽에 없애야지 하고서는 저의 색시과 하루는 썰렁썰렁 끓는 국을 한 버치 끓여오라고 하고서 도깨비가 술 먹자 하고 엎태 잡고 술을 먹다가 그 끓는 국을 도깨비의 우에서부터 쓸어 부었다. 그랬더니 도깨비는 앉은 자리에 꼬창 빗자루만 남겨놓고 없어졌다. 그리고 그 후보타는 어디 안 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도깨비를 정말 죽었는디 어쩐디 몰라서 도깨비를 모인 대로 가서 숨어서 도깨비들의 동정을 살펴봤다. 도깨비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숱한 도깨비들이 모여들어서 쭉 들어앉고 가운데에 괴수 도깨비란 놈이 앉아서 출석을 불렀다. 아무가 이 도깨비 왔네? 하면 예, 아무가 이 왔수다. 아무가 이 도깨비 왔네? 예, 아무가 이 왔수다. 이렇게 낱낱이 대답하는데 웬 마감에 아무가 이 도깨비 왔네 하는데도 대답이 없었다. 괴수 도깨비래 아무가 이 도깨비는 어디래서 대답이 없는가 하는 거니 한 도깨비래
그놈은 아무데도 심술머리 사나운 놈하고 다니더니 그놈의 그 끓는 국버치를 뒤집어 쓰고 죽었소다. 구 말했다. 이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그 도깨비를 정 죽은 걸 알고 안심하고 집이 돌아와서 잘 살았다고 한다. 끝. 이 글을 채록해 주신 연구실 선생님께서 도깨비에 관한 얘기를 좀 적어두셨어요. 도깨비는 덩치가 사람보다 훨씬 크고 온몸에 털이 부숭부숭 나 있고 손엔 언제나 몽둥이나 망치를 들고 있다고요. 나쁜 사람에게도 끝까지 벌을 주지 못하고 항상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존재이면서도 신통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곧잘 도와주는 누리내 나는 도깨비라고요. 그리고 도깨비는 여자를 참 좋아한대요. 여자에게 홀딱 넘어가서 함께 살며 부자로도 만들어주고 친구가 되어서 잘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실증을 내는 쪽은 항상 사람이었대요. 그만큼 도깨비에겐 우둔함도 있고 의리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우리 아이들이 또 무서운 이야기 좋아하잖아요. 이게 도깨비들이 뭐 두렵고 무서운 존재이긴 한데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도깨비가 마음속에 이렇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도깨비 이야기를 풀어놓기 위해서 어떻게 생겼을까 아이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으시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머리에 뿔이 있고 외눈박이에 얼룩덜룩한 천을 몸에 걸치고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그 도깨비는 일본의 원귀라고 하면 이제 원한을 품은 영이거든요. 그래서 나쁜 귀신을 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이야기 속에 나오는 도깨비는 모습이 다르고 성격도 의미도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전해 내려온 도깨비의 이야기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전라남도 편에서는 도깨비가 싫어하는 것이 말의 피나 말 머리로 나타나 있고 도깨비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데 사람들한테 속아 넘어가는 우둔하고 착한 도깨비로 그려지는 거죠. 반면에 평북 편에선 도깨비가 싫어하는 동물이 황가이는 누런 개예요. 그 황가이나 소로 나오고요. 사람들이 도깨비가 준 돈을 빼앗길까봐 끝에 도깨비를 죽인다라는 똑같은 도깨비인데 지역마다 사투리도 다르고 줄거리와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서 신선하게 구연자마다 다 신선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이 채록해 주신 분, 이 글을 실어주신 분께서 이제 혹여나 그 나이 드신 분들한테 책을 읽어드리러 가서 그 어르신들이 직접 도깨비를 보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여쭤보았는데 직접 보았다는 분은 없고 동네 어른들 가운데 도깨비를 만났다는 분들을 많이 들으셨다고 했어요. 많이 계셨대요, 동네에는. 그런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도깨비가 어떤 형체를 지니고 있다기보다는 여기저기 들녘을 휙휙 날아다니는 불을 사람들이 도깨비로 생각한 것 같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도깨비불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도깨비불이라고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옛날 사람들하고 이제 밤새 이렇게 놀아주고 또 자기가 했던 행동도 자꾸 잊어버리고 그리고 뭐 그런 도깨비 이제 현실에서 웃음과 여유로움을 이제 많이 좀 삭막해져서 그런 거를 대리만족하게 해주는 도깨비를 찾아내서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듬뿍듬뿍 들려주고 싶다는 바람을
그 순천지회 서말란 선생님의 실어주신 글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노래 들으시고 다음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아무리 울어도 울어지지 않는 날에 조용히 파도가 말을 걸어오는 길에 언제까지 머물 거냐 누군가의 말은 금방 돌아가겠다고 대답해보지만 나만 또 제자리에 서성이며 남아 있는데 어느 새벽 달이 지나가네. 난 오늘도 전하지 못한 말들이 있나. 파도에 소리쳐봐도 들리지 않으니 그렇게 억지라도 웃어 보이는 건 내일이 있어서야. 발걸음엔 그림자가 잔뜩 배어있고 처음이 주는 떨림은 이젠 익숙해서 그냥 아무 대답도 못한 채로 남아 있는데 어느 새벽 달이 지나가네. 난 오늘도 전하지 못한 말들이 있나. 파도에 소리쳐봐도 들리지 않으니 그렇게 억지라도 웃어 보이는 건 내일이 있어서야. 나를 좀 더 돌봐줘야겠어. 외로움도 저 바다에 날려버리겠어. 아무리 도망쳐봐도 아침은 올 테니 그렇게 너를 보며 웃어 보이는 건 그대가 빛나서야. 하현상의 등대 들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구비문학대계에서 강원도 횡성군에 체록된 까마귀와 접동새의 유래 들려드릴게요. 이붓 어머니 이야기인데요. 전처의 딸과 며느리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붓 어머니하고 딸 그리고 며느리인데 딸에게는 내 딸에게는 콩을 볶아주고 그리고 며느리는 찰밥을 주더랍니다. 배를 짜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콩을 볶아서는 우둑우둑 저먹고 하는데 며느리는 끓는 물에다가 덤벙 적셔서 찰밥을 한 덩어리 꽉 뭉쳐서 놓고는 쩔꺽 짜고 쩔꺽 짜고 그랬다랍니다. 그리고 딸은 콩 깨물어 처먹느라고 그것도 못 짜고 딸려는 그러더래요. 그제?
이래가지고는 이제 어디를 가는데 그래서 며느리가 옷을 이거는 석쇠배요. 이거는 뭐요? 닷새대요. 석쇠옷이요. 시어머니를 척척 내주더래요. 시어머니를. 딸려는 옷 한 가지를 어머니를 안 해주더래요. 안 해주더래. 그래가지고는 또 애무를 잡아가지고는 이붓딸을 애무를 잡아가지고는 자는 데다 갔다가 멍석을 문에다가 탁 걸려치고는 했으니까 깜깜해지고는 딸이 자는데 쥐를 잡아다가 사타구니에 쳐 넣어주고 일어나서 조밥 처먹으라고 의붓어머니가 깨우더래요. 깨우더래. 그래서 보더니 이년 어디 가서 생피 붙어가지고 애 낳네 하고 음해를 잡았어요. 음해를 잡아서 영감한테다가 일러가지고는 둥우리를 틀더래요. 이제 오라비가 아홉인데 과거를 해러 갔는데 둥우리를 틀어 강물을 갖다가 그년을 내버리라 고 음해 잡아서 애가 진년이니까 당장 갖다 내버리라 고 이제 영감더러 그러더래요. 둥우리를 틀어가지고는 해서 이제 과계를 이제 시집을 이제 동상을 보내려고 과계를 해서 이제 피룩을 한 집씩 해서 오라버이가 이제 과거를 보러 와서 딸을 둥우리를 틀어가지고는 아부이가 둥우리를 틀어가지고는 이제 강을 데려가는 게요. 짊어지고서 한국에 넘어가지고는 머루 다래가 주렁주렁 달리고요. 그래서 아버지 저 머루 다래 하나 좀 따 먹읍시다. 아유 죽는 년인 그것 먹어서 뭘 해니. 어딜 한 골짜기를 들어가서 가니까 감이 또 벌겋게 열려서 저거 하나 좀 따 먹읍시다. 죽더라도. 그러니까 죽는 년이 그건 먹어서 뭘 해니? 이제 어느 한 골짜기 넘어가니까 또 꽃송이가 그렇게 좋은 것이 달려서 아버지 저 꽃 좀 한 송이 꺾읍시다 하니까 죽는 년이 그건 해서 뭘 해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적에 아버지 발자국에 피가 괴이고 물이 개일 줄 알으시오. 이러더래요 딸이. 그래 물에 가서 덤벙 쳐넣는데 이제 오라비 아홉이 가서 과거를 베가지고 오는데 오니까는 아무개 어디 갔느냐고 그러니까 저 집에 저희 배 짜러 갔다 이러더래요. 당장 가 찾아오라. 오라 그러니까 안 찾아오더래요. 안 찾아오더래. 왜 안 찾아오느냐? 그러니까 못 찾아온다니까. 아유 저것 좀 봐줘. 짜고 온대요. 그러니까 피룩에 불을 해놓고 빨갛게 돼가니까는 내미 이붓어머니를 잡아 쳐넣었대요. 그래 까마귀가 돼서 깍깍해서 그 까마귀 혼신이래. 사람 잡아가는 까마귀 혼신. 그래서 이거는 혼신이 뭐가 됐느냐 하면 오라비가 아홉인디 아호라비 잡동 하고 새가 돼서 새가 됐답니다. 새가 되어가지고는 아주 그냥 그 사람이 하늘로 선비가 되어 올라갔어요. 그 색시가요. 잡동새가 돼가지고는 새가 아홉 오라비 찾고는 올라갔다고. 그래서 나 저고리 깨미나 하나 다오. 이불 개미나 하나 다오. 이붓어머니가 그러니까 불 속에 탁 쳐넣어서 죽여서 까마귀가 되어 날아갔다고 합니다.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는 원래 두 가지 이야기가 되었다고 이게 혼동돼서 나온 얘기라고 한답니다.
원래는 딸보다는 며느리가 더 낫다는 것과 그리고 까마귀하고 접동새의 유래에 얽힌 의붓어머니와 전처의 딸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혼동되어서 나온 이야기인데 어떻게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어려웠어요. 그러게요. 진짜 내용이 어렵네요. 네,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고 싶네요. 네, 그러면 음악 한번 듣고 와서 다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발끝을 댄 순간 내게로 집중되는 vibe. Wow, wow, yeah. 익숙한 시선 아원인 숨길 필요 없잖아. 느껴져 in your eyes, eyes, eyes. 고민 따위는 없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상에 보란된 모든 걸 보여주고 봤나. 누구보다 환하게 빛나는 그런 나인 걸. Cause you know I'm a roller, 나만 생각고 do it like a roller, 그게 나라고. 거짓말없이 나도 내게 걸어가. 내 걸음걸이마저도 당당한 그게 나니까. Cause you know I'm a roller, 나만 생각고 손짓 하나와 표정까지 같이 너의 내 보여줄래. 내 걸음걸이부터 눈빛까지 속 보여. 다들 물어봐 how can I be like you 홀로. mä소리지 말고 보여줘 be loyal to yourself. 가져 no down 거 보여줄게 that's 보여. 아무렴 못해 숨을 필요 없어 시선에 지금부터 let them know your name. 내가 함께 지금 이 순간 오직 너에게만 집중해. 내게 중요한 건 언제나 be yourself. 고민 따위는 없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상에 보란된 모든 걸 보여주고 봤나. 누구보다 환하게 빛나는 그런 나인 걸. Cause you know I'm a roller, 나만 생각고 do it like a roller, 그게 나라고. 거짓말없이 나도 내게 걸어가. 내 걸음걸이마저도 당당한 그게 나니까. Cause you know I'm a roller, 나만 생각고 손짓 하나와 표정까지 같이 you know 내 보여줄래. 언제나 가장 빛나길 원해 저 별처럼 눈부신 날. 어떤 순간에도 자신 있게 Can't stop me now. Cause you know I'm a roller, 나만 생각고 do it like a roller, 그게 나라고. 거짓말없이 나도 내게 걸어가. 내 걸음걸이마저도 당당한 그게 나니까. Cause you know I'm a roller, 나만 생각고 손짓 하나와 표정까지 같이 내 보여줄래. Yeah, you're riding. 무슨 느낌인지 알아다면 다이든. 그래 내답게 보여줄 때 가장 빛나 like a diamond. Strike a pose. You're the boss. But you know 내 보여줄래. 어깨춤이 절로 나는 노래였습니다. 아이브의 로열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구전설화 3편 황해도 김천군에 체록된 이야기인데요. 괴상한 뼈 읽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소금 장씨 하나가 소금팔로 소금찜을 쥐고 돌아다니다가 똥이 매려서 똥 넣을 자리를 찾아보는데 마땅한 데가 없어서 개울가에 가서 소금집을 받쳐놓고 똥을 놓았다. 똥을 다 누고 일어서니까 뒤에서 아쿠구려 하는 소리가 났다. 깜짝 놀래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차돌인 줄 알았던 것이 차돌이 아니고 사람은 해골인데 그 해골 위에다 똥을 누워놨다.
그만 무서워서 소금장씨는 소금찜이고 무엇이고 생각할 여유도 없이 그냥 달아나려고 했다. 해골은 그냥 달아나지 말고 나를 새끼줄로 매어가지고 데리고 가달라고 했다. 그래서 소금장씨는 해골을 새끼줄로 매어가지고 들고 가는데 해골은 자꾸 아이쿠 구려 하고 있었다. 소금장씨는 이 소리가 듣기도 싫고 겁도 나서 걸음을 멈추고 해골을 땅에다 놓고 네, 저 동네에 가서 저녁밥을 얻어가지고 올 테니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하고선 그 길로 도망쳐서 저희 집으로 와버렸다. 몇 해가 지난 후 그 해골이 어떻게 됐는가 궁금해서 그곳을 찾아가 봤다.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조그만 집이 한 채 있었다. 마침 해가 져서 어두워져서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집에는 젊은 여자가 있는데 그 젊은 여자가 나와서 그러라고 했다. 소금장씨는 방에 들어가 있으며 여자가 밥을 하는 부엌을 내다보니까 사람의 머리며 손이며 발이며 수없이 굴러 있었다. 이것을 보고 소금장씨는 이거 큰일 났다 하고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여자가 밥상을 가지고 들어왔다. 밥상을 보니 밥이란 것이 쇳덩자박이고 국이란 것이 사람 고깃국이고 간장이란 것이 사람의 피고 이거 어디 먹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먹은 체 하고 모다 바짓가래 속에다 넣어버렸다. 저녁밥을 끝내고서는 여자는 우리 지내온 이야기나 합시다 하고 소금장씨 보고 먼저 이야기하라고 했다. 그래서 소금장씨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가 몇 해 전에 소금장씨를 했는데 한 곳에서 똥이 매려워 개천가에 가서 똥을 누고 일어서니까 아이쿠 구려 하는 소리가 뒤에서 납대다. 돌아다 보니까 내가 해골에다 똥을 누웠는지 그 해골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여자는 그래서요 하면서 바짝 다가앉았다. 그냥 가려고 하니까 해골은 새끼로 매서 들고 데리고 가라고 해요. 그래서 새끼 줄로 매서 들고 가는데 이것이 자꾸 아이쿠 구려 해서 듣기도 싫고 무서운 생각도 나서 하니까 여자는 더 파트 다가앉으며 그래서 했다. 소금장씨는 그래서 이것을 떼어버릴 생각이 나서 바로 여기 와서 해골 보고 저 앞 동네에 가서 저녁밥을 얻어가지고 올 터이니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하고 말하고 그 길로 도망쳐서 집으로 갔지요. 집에 가서 몇 해가 지나고 보니 그 해골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여기까지 찾아와 보니 아무것도 없구려 하고 말했다. 그랬더니 여자는 우와 하면서 소금장씨에게 달려들어서 잡아먹어버렸다고 한다. 끝. 누구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나 봐. 숨죽여 쓴 사랑 시간 낮게 들리는 듯해 너에게로 선명히 날아가 늦지 않게 자리에 닿기를
아이유의 러브 포엠 들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괴상한 뼈 이야기 어떻게 익숙한 이야기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귀에 맴맴거려요. 네. 그구려. 네. 그구려. 박지혜 선생님이. 맞아요. 자, 이 옛날 옛적 갓날 가적 2권에서 있었던 이야기였죠. 그 박지혜 선생님께서 읽어주셨던 거는 거기는 사투리 버전이 아니었고 여기 1권에 채록된 것은 이제 사투리 버전으로 읽어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새끼줄이라고 제가 읽어드리기는 했는데 사실 새끼줄이라는 거에 그 황해도 사투리 버전은 새꾸레기라고 그래요. 새꾸렉. 네.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새꾸렉을 새끼줄로 읽어드렸습니다. 네. 근데 네. 참 많은 거, 그러니까 희한한 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투리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요. 네. 네. 저는 그 새끼줄도 조금 생소하긴 했는데 새꾸락이라고 해서 네. 그런데 이제 이 사투리 부분에서 하다 보니 저는 아이들한테 읽어줬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했을 때는 좀 더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해서 예, 그래서요 했을 때 바짝 다가앉았을 때 갑자기 귀신의 눈이 점점 아이들한테 보여야 된다는 생각으로 귀신이 네, 그래서요?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요? 네, 맞아요. 다가오지 마세요. 이 귀신이 자꾸 내 눈앞에 확 와닿는 그런 느낌이어서 오늘도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장면이 그려져서. 그러면 우리 로고송 듣고 또 다음 이야기로 또 이어갈게요. 네.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단원 FM. 어리석은 녹두 영감과 깨마는 토끼. 구비문학대계 7-4번 이야기고요. 경상북도에서 채록되었네요. 경상도 사투리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 칠개이라는 칡덩쿨이 이야기 속에 나와요. 미리 말씀드리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녹두 영감이 녹두를 한 밭대기를 떡 숨겨놨는데 요놈의 톡가이가 사시로 니러와서 다 파먹어. 한날은 똥꿀에 곶감을 찡구고 콧구매는 대줄을 찡구고 입에는 밤을 물고 눈에는 엿을 봉하고 양손에 방맹이를 들고 녹디밭에 턱 누웠으이 이놈 톡가이가 녹디 따러 찾아와. 알랄레 녹디 영감 죽었다. 어쩌 죽었노? 똥꿀매는 맞아발이 빠져 죽었다. 콧구매는 피가 나서 죽었다. 눈가에는 눈이 멀어 죽었다. 입에는 서이 빠져 죽었다. 이케삼이서 음지턱 톡가나 양지턱 톡가나 자갈 줍고 질갱이 뜨더라. 녹디 영감 초상치자. 이놈들이 모두 칠개이를 뜯어가 매가지고 톡가이들이 둘러매고 나서 이 영감이 벌떡 일어나 큰 톡가이 한 마리 방맹이로 탁 때리잡아가 저거 집에 가서 가마솥에 질떡게이나 덮어놓이. 열고 나왔겠지. 톡가이 삶는다고 할머니는 뒷집 풀 사러 갔고 영감은 장작 짜개고 이제 손자가 응애 우이 온야 톡가이 삶아 많이 줄게. 영감 할머니 톡가이 삶는다. 삶아가 건지가 몸이 요거 우리 애기 같다. 원래 톡가이가 우리 애기 같아. 요거는 우리 애기 발 같다. 아, 톡가이 발이 원래 그래.
요거는 우리에게 송곳다. 요거는 우리에게 자지곳다. 원래 토까이 자지가 그래. 저 애기 준다고 계기 좀 갖고 들어가이. 토까이가 구들막에서 폴딱폴딱 뛰미. 알랄레 알랄레 녹디언감 봐라. 토깔랑 여기다 두고 지 손자를 잡아먹네. 삶아먹네. 이카면서 꼬만 뛰서 웃다게 뛰어올라서 토까이 다리를 턱 붙잡았네. 알랄레 알랄레 토까이랑 여놔두고 웃다리를 붙잡았네. 카이 영감이 엉겁결에 토까이 다리 붙잡은 걸 놔두고 웃다리를 붙잡는다. 요 놈이 또 장독 위에 날름 올라가 요 장독깨만 나 죽지. 그래 장독도 또 깼어. 나락 삐까리에 날름 올라가 요 나락 삐까리 불지르마 나 죽지. 나락 삐까리를 불질렀다. 요 놈의 토까이가 지붕에 날름 올라가 요 지붕에 불지르마 나 죽지. 그래서 또 불을 질렀다. 고마 나락 삐까리 불질렀지. 지붕에 불질렀지. 장도 깼지. 손자 삶아 묵지. 집구석은 참 망한다. 토까이는 오르막에는 잘 올라간다. 내리막에는 잘 못 내려가면서 그래 올라가면서 내 쫓봐라 내 쫓봐라 카더란다. 그래 마 못 잡았단다. 하른 바지락이 길이를 이부시고 포근해진 얼음은 겨우 녹아내릴 것만 같아. 동시 색깔긴 하긴 잠시나 헤매었던 발걸음 있잖아. 그때가 기억도 참나. 새하얗게 웃던 나를 기억하나요 그대.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줄 수 있다면 바람아 내게 봄을 데려와줘. 시간아 나의 몸에 스며들어 점점 더 소리 없이 일렁이며 놀고 있는 초라한 흐르는 물에 연꽃처럼 전부 멀어져 갈 거야. 넌 그저 그 자리에 그대로 새하얗게 웃던 나를 기억하나요 그대.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줄 수 있다면 바람아 내게 봄을 데려와줘. 시간아 나의 몸에 스며들어 점점 더 햇살이 깜빡깜빡 미끄러지듯이 우린 스르르르 기지개 피듯 두 팔 벌린 꽃들처럼 그대 꿈도 오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만 혼자만 남아 시들진 않을까. 괜찮아 언젠가 그렇게 피어날 거야. 나는 그런 널 기억할 거야.
그대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줄 수 있다면 바람아 내게 봄을 데려와줘 시간아 나의 몸에 스며들어 점점 더더더 햇살에 깜빡깜빡 미끄러지듯이 우린 사르르 뒤지게 피듯 두 발 벌린 꽃들처럼 그대 꿈도 내놓 루시의 개화 들려드렸습니다. 제주 있는 여자 들려드릴게요. 한국 구전설화의 전라북도 진안군에 채록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한 곳에 처제 하나가 있었는데 하루하루 아침에 모십에 새피를 짜는 재주가 있더래요. 이 처제는 시집을 보내려고 함께 이 처제는 저와 같이 큰 재주가 있는 사람한테나 시집까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안 가요 하거든. 그래서 사방으로 큰 재주징인 신랑감을 구겨보는데 그런 큰 재주징인 사람이 나서야지. 그래서 한 해 두 해 지내다 본게 이 처제는 어느새 나이가 들어 노처녀가 되고 말았어. 부모는 걱정이 돼서 처제 재주 이러이러하니까 큰 재주를 지녔으니 그에 못지않은 큰 재주를 지닌 총각을 신랑감으로 구한다고 사방에다가 방을 붙였단 말이요. 아이 그런게 하루는 한 총각이 찾아와서 방을 보고 왔다고 하거든. 무슨 큰 재주를 지녔냐께 하리 식전에 집 한 채를 짓는 큰 재주가 있다고 하거든. 아 그런데 처제는 말만 듣고는 알 수 없으니 한번 지어보라고 했어. 총각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앞산에 가서 나무를 베서 톱으로 자르고 짝으로 깎고 대패로 밀고 해서 삼간 지하집을 포도동 날러지게 지어놨거든. 처제 아버지가 이것을 보고 야 거참 기맥힌 재주다 놀래서 딸한테 가서 그 총각의 재주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 총각을 놓치지 말고 혼인하라고 권했지. 그 총각의 재주가 얼마나 되는가 내 눈으로 보고 정할랍니다. 처제는 이렇게 말하고 총각이 지어놓은 집을 보고 보러 갔지. 가본께 참 집을 잘 지어놨거든. 처제가 요리조리 집검사를 해본께 방 문설주가 거꾸로 맞추어져 있어서 허리식전에 삼간 지어 집을 짓는 재주가 있다 해도 문설주를 거꾸로 맞추어 놨으니 재주가 부실하다. 이런 총각은 신랑 삼을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 채자를 놨다. 아버지도 그렇겠다고 그 총각을 보내버렸지. 한 1년 후에 총각 하나가 방을 보고 찾아왔다고 해서 무슨 큰 재주가 지났냔께 하리 아침에 배로 석삼을 잡아갖고 배르코에다가 콧뚜레를 매갖고 말뚝에다가 매는 재주가 있다고 했다. 배룩 잡는 재주가 무슨 재주냐? 함께 너미 못 잡는 재주인게 어쨌든 재주는 아니가 뭐 이렇게 총각이 대듭해서 그렇겠다고 하고 내일 식전에 어디 베르코에다가 콧대를 끼워서 말뚝에다가 매놔보라고 했다. 이튿날 아침에 처제 아버지가 식전에 일찍 일어나서 가본께 모퉁이서 후닥후닥 후닥후닥 하는 소리가 났어서 아침 먹을 때 총각이 와서 배룩 석삼을 잡아다가 코를 뚫어서 콧뚜레를 매갖고 콧배기를 달아서 말뚝을 박아서 쭉 일자로 매놨다고 해서 가본께 참 기가 막히거든. 큰애기 아버지 이걸 보고 딸한테 가서 야, 그 총각 참 좋은 신랑감이더라. 하루 아침에 배룩 석삼을 잡아서 코를 끼워서 매놨으니 이모는 큰 재주도 쉽잖다. 어서 가봐라 했다. 큰애기는 배룩 코 끼워서 매놓은 곳을 하나하나 검사해봤는데 모다 잘 코에 끼워서 매놨지만 맨 끝에
두 번째, 거기 맨 끝에서 두 번째 있지? 거기 벼룩은 코에 끼다 말고 모가지를 매서 말뚝에다가 매놨거든. 큰애기가 생각해보니 이 총각을 놓치면 시집을 못 갈 것 같아서 이 총각을 신랑으로 삼을까 하다가 다시 생각해보니 이 총각도 문설주를 거꾸로 단 총각이나 마찬가지로 재주가 부실한 것 같아서 큰 재주가 못 된다고 보내버렸다. 몇 해가 지내도록 그 후로는 체져오는 총각이 없어서 이 처제는 이제는 늙고 혼초도 나서지 않아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죽을 요량으로 큰 산에 올라가서 수십질 되는 큰 바위에 올라서 심창이 임당수에 물 빠지듯이 치매를 씌고 눈을 딱 감고 아래로 퉁 내려 뛰었다. 죽으려고 높은 바위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도중에 퍽 하고 소리가 나서 더 떨어지지 않았어. 눈을 떠볼까 그대로 감고 있을까 하다가 눈을 떠본 게 웬 중꽃이 생긴 사람이 소쿠리다가 받고 있었다. 웬 저제간디 생목심을 끊으려고 해요? 하고 있었다. 큰애기는 괴이 적어서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사람이요? 귀신이요?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아, 사람이니까 사람을 살리지 사람 아니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 하고 그 사람이 대답하더랴. 어떻게 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요? 하고 물을게 그 사람은 나는 아무디 절에 사는 중이요. 시주하기로 갔다가 절로 돌아오는 길에 바 오고서 사람이 뚝 떨어지는 걸 보고 얼른 절에 가서 낫을 갔다가 대나무 밭에서 대를 쪄다가 소쿠리를 절어서 이렇게 와서 처제를 받아놨소 하거든. 큰애기는 가만히 생각해 본 게 지가 하루아침에 모십에 새피를 짜는 재주도 좋고 하루아침에 지하집을 짓는 재주도 큰 재주고 하루아침에 벼룩 속삼을 코를 뚫어서 콧뚜레를 매는 재주도 용고 하지만 죽는 사람을 살리는 재주가 제일 용한 것 같거든. 그래서 이 큰애기는 중보고 지가 죽게 된 사연을 이야기를 다 하고 같이 살자고 했다. 중이 그 말을 듣고 싫다고 하겠어. 그래서 이 처제는 중하고 같이 살게 됐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해피엔딩이네요. 네. 아, 너무 부럽다. 저 이런 재주, 뭐 무슨 재주든 이 속도가요? 지난주에 퀴즈 낸 거 혹시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네네. 특제 있는 발형제 형제 이름 맞추기에서 한 사람이 빠졌었죠? 자, 네.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네, 정답은 자른둥 만둥이었습니다. 와, 이제 생각이 맞추신 났습니다. 분들. 네. 생각나시는 분들은 댓글에 더 달아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좋은 꿈 꾸세요.